미국의 로드트립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자유, 모험, 탁 트인 고속도로. 하지만 그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일본, 영국은 물론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보다도 높았습니다. 왜 미국의 도로는 이렇게 위험할까요? 안전벨트를 매고 함께 알아봅시다. 50번째입니다. 2022년 1월 롱비치 인근 I-405 남쪽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돼 연료가 쏟아지며 차량이 멈췄습니다. 고속도로가 몇 분 만에 마비되어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차량에 갇혔습니다. 실마에서 어빙까지 72마일 구간은 차량이 많아 작은 사고도 지역 전체 마비를 초래합니다. 이곳 교통체증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체증이 위험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라면 다음 도로는 그 반대의 극단도 똑같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9번입니다. 알래스카의 11번 도로는 붐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위험합니다. 414마일에 이르는 이 도로는 북극권을 넘는 두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고장나면 구조대보다 추위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페어뱅크스 북쪽에서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며 2,000갤런의 연료가 툰들에 유출됐습니다. 운전자는 구조대 도착 전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곳 도로는 결코 쉽지 않으며 고속도로의 위험은 텅 빈 도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48번입니다. 노스다코타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83번 국도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거의 1900마일에 달하는 이 도로는 구간마다 직선과 끝없는 지평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2025년 5월 한 셰비 차량이 북쪽 방향 차선에서 남쪽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포드 픽업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셰비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83번 도로가 당신을 최면에 빠뜨린다면 47번 도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씨로 단번에 깨웁니다. 엘버커키 서쪽 I-40 고속도로 150마일 구간이 급격히 파손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 보수가 늦어지고 운전자들이 그 피해를 입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쿠에르보 근처에서 눈과 얼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30대 차량 이 충돌에 1명 사망, 다수 부상. 사막의 룰렛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도로는 더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46번 과주도로 138번은 겉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길이는 약 105마일로 짧지만 세난드레아스 단층과 매우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도로는 좁은 차선과 불규칙한 보수, 위험한 교차로로 인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2003년 무면허 운전자가 픽업 트럭을 통제하지 못해 캘리포니아 수로에 빠졌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생존했지만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도로가 개선됐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위험해지려면 절벽이나 얼음이 없어도 됩니다. 방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5번째는 뉴저지에서 오하이오로 이어지는 I-76 고속도로입니다. 1983년 10월 연료 8,600갤런을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 방호벽에 부딪혀 전복돼 연료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자동차 세대가 불에 타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했으나 불길이 다시 번져 소방관 2명과 기자 1명이 다쳤습니다. 여기는 I-76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436마일 길이로 하루 16만 3천 대 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장 분주합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셔킬 익스프레스웨이라고 부르며 매년 400-500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도로에서는 불운이 흔합니다. 다음 도로가 이를 증명하며 많은 교통량이 아니더라도 희생자가 생깁니다. 44번 7마일, 그게 전부인 인터스테이트 676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현지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도 않습니다. 2021년 3월 남쪽으로 가던 운전자가 북쪽 차선에 들어가 0.4마일 지점에서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 운전자가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고속도로는 5시간 폐쇄됐습니다. 676번 도로가 위험한 지름길처럼 느껴진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그 에너지를 주 전체에 걸쳐 확장시킵니다. 43번 도로입니다. 미국 국도 62번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독특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켄터키의 메이스빌에서 카이로까지 391마일 구간에서는 도로가 위험할 정도로 좁아지고 급커브와 가드레일이 없는 곳도 많아집니다. 2008, 2017년 124명, 2019, 2021년 N36명이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2025년 7월 맥크레컨 카운티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도로에는 잔해가 흩어졌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가드레일도 없고 옮길 공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낡은 도로가 무섭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더 무겁고 훨씬 빠른 것이 추가되어 위험이 배가 됩니다. 42번 도로입니다. 뉴욕에서 테네시까지 이어지는 I-81 고속도로는 미국의 공급망입니다. 캐나다 국경에서 테네시까지 855마일을 달립니다. 이 도로는 트럭이 많아 일부 구간은 교통량의 40%를 차지해 사고가 더 심각해집니다. 2025년 10월 경찰은 뉴욕 브룸 카운티 연쇄 추돌 사고에 출동했지만 잘못 판단했습니다. U-홀 트럭이 SUV와 충돌 후 뉴욕 도로국 완충 트럭에 부딪혀 운전자가 차량에 갇혔습니다. 구조대가 그를 구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대형 트럭의 혼란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도로는 산과 사각 커브 그리고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가축들까지 더해집니다. 41번 도로입니다. 급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14명이 탄 밴, 이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세 번째 차량도 사고 현장에 들이받아 몇 초 만에 3명이 숨졌습니다. 11명은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됐고 일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 89번 국도 유타의 킬러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502마일 고속도로는 몽펠리어와 플래그스테프를 잇습니다. 우라늄 트럭이 여전히 일부 구간을 이용하며 이 도로는 전국 평균보다 2.47배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I-40의 사막 눈보라, 83번 국도의 공허함, I-81의 트럭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로드트립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실 일 중에 가장 안전한 행동일 겁니다. 어쨌든 이 위험한 투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40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I-90은 서쪽 끝에서 캐스케이드 산맥을 따라 시애틀로 가며 스노콜미 패스를 지납니다. 이 지역은 눈 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눈이 빠르게 내려 시야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47 마일 지점 근처의 동쪽 방향 차선이 폐쇄되어야 했고 여러 대의 차량이 미끄러져 통제력을 잃고 충돌했으며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 악천후와 싸웠습니다. 눈 사태가 자연의 위험처럼 느껴진다면 다음 39번 고속도로는 눈 없이도 멀리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로 불리며 산완 산맥을 따라 25마일 이어진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일부는 폭이 23피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잘못 돌면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수백 피트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한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산비탈을 따라 300피트 아래로 굴러 강에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린 소녀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눈 사태로 인해 이 도로는 자주 폐쇄됩니다. 2019년 이 도로는 60피트 눈에 묻혀 3개월간 폐쇄됐습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느껴진다면 다음 도로는 교통이 원활해도 위험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8번입니다. I-25는 와이오밍부터 뉴멕시코까지 약 1100마일을 잇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은 높이 약 8000피트인 라톤 패스입니다. 강한 바람과 예고 없는 날씨 변화로 2022년 11월 덴버 근처 드라이 크릭 출구에서 여러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주의원 페이스 윈터가 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혼란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다음 도로는 텅 빈 공간도 똑같이 무자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7번입니다. 2019년 네바다 주 팔론에서 차량이 가스 본관을 들이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스 공급이 끊기고 주민들은 유황 냄새 시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네바다의 루트 50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409마일에 걸친 외딴 길로 미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로라고 불립니다. 마을 간 거리가 멀어 대응이 늦어집니다. 경치가 좋아도 위험이 사라지진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36번과 캘리포니아 루트 이르은 경치와 가파른 낭떠러지로 유명합니다. 이 도로는 레깃에서 데이나 포인트까지 656마일을 달리며 빅서 절벽을 따라 이어집니다. 2023년 그곳에서 위험이 쌓였습니다.
당국은 도로에서 250피트 아래 바위턱에 SUV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에서 한 의사가 가족을 태우고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살인 및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4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도로는 더 이상 아름다운 배경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35번째는 아칸소에서 텍사스로 연결되는 E30입니다. 2025년 9월 한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올린 채 공사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리 법칙이 작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올라간 적재함이 전선에 걸려 E30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했고 다른 트럭이 전선에 부딪혀 전신주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어 2대의 트럭이 더 따라왔습니다. 한 대는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전선이 트럭을 가로질러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든 4명의 운전자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 불안하다면 다음 도로에서 좁은 설계와 인간 실수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34번입니다. 뉴욕의 타코닉 스테이트 파크웨이입니다. 2009년 7월 26일한 미니밴이 북쪽 방향 차선에서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와 그녀의 2 자녀, 3명의 조카, 그리고 3명의 다른 친척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차량은 SUV와 충돌했습니다.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만 살아남았고 알코올이 관련됐지만 타코닉 스테이트 파크웨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04마일 파크웨이는 I-90에서 브롱크스 리버 파크웨이까지 연결됩니다. 그곳은 좁고 구불구불해서 2012, 2014년 2년간 2,000건 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좁은 차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다면 다음 도로는 아예 땅을 없앴습니다. 33번입니다. 레이크 폰트랭 코즈웨이에는 갓길이 없습니다. 즉 24마일에 걸쳐 다리가 물 위에 떠 있어 무슨 일이 생겨도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2015년 한 해 2,000건 이 넘는 차량 고장과 178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사고는 자동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 예인선 조종사가 조타실에서 잠들어 그의 배가 4척의 빈 바지선과 다리 지지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2명이 사망했고 다리는 몇 시간 통제됐습니다. 위험은 위, 아래, 앞 어디서든 찾아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불안하다면 다음 도로는 비극이 변화를 강요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너무 늦은 후에 일어납니다. 32번입니다. 수년간 메릴랜드 루트 404는 그대로였고 인명피해가 계속됐습니다. 이 25마일 도로는 좁은 차선과 제한된 추월 구간으로 치명적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 충돌 사고로 10개월 아기가 사망했고 2005, 2014년 엔 12명 더 숨졌습니다. 17년간의 캠페인 끝에야 비로소 도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인 메리 프리먼은 리본이 끊어지고 가장 위험한 구간이 2차선 분리도로로 확장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리가 지연되면 위험해집니다. 다음 도로는 대형 화물이 속도를 늦추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31번 I-44 오클라호마에서 2대의 트럭이 서로 충돌했고 고속도로는 불길의 벽 뒤로 사라졌습니다. 2025년 3월 빅 캐빈 근처에서 2 트럭이 충돌한 현장이었습니다. 불길로 I-44 고속도로가 밤새 폐쇄됐고 사고와 소방대원들로 차량 정체가 수마일 이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위치타 폴스까지의 I-44는 순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이는 우연이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눈사태 골목, 캘리포니아의 절벽 혼돈, 오클라호마의 빙판 도로를 거쳐왔습니다. 지형이 달라도 결과는 같고 사망사고는 계속됩니다. 30번째입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오버시즈 하이웨이는 106.5마일 길이로 42개의 다리로 플로리다 키스를 연결하며 이 다리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2021년 이 다리에서 20명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이슬라모라다 근처에서 화장실을 실은 트럭이 SUV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나무에 부딪혀 탑승자 4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1명은 신원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이 도로엔 비상 대피 공간, 완충지대, 2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탁 트인 물 위가 실수를 키운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육지에서 고리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29번입니다. 몬태나 미국 루트 2번 도로는 666마일 길이로 몬태나를 가로지르며 길고 얼어붙어 매우 고요합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소나무와 하늘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2023년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람 근처에서 한 목재 트럭이 경고준 없이 뒤따르던 차량들을 덮쳤고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차량 7대 파손, 2명 사망, 4명 입원. 이번 도로에서는 실수 사인은 초록, 도움받을 거리는 마일로 측정됩니다. 공허함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28번 도로 도밀집도로 인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도로인 미국 45번 국도는 앤티옥에서 위스콘신 경계까지 429마일 이어집니다. 이 도로는 사고 100건당 평균 110이, 명연간 약 11명이 사망합니다. 2025년 10일 월뷰익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지프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는 몇 시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만약 45번 도로가 고속의 공포를 불러온다면 I-70은 꾸준히 위험을 유지합니다. 27번입니다. 2025년 3월 캔자스 I-70 고속도로에서 모래폭풍으로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보지 못해 이른한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그 도로는 24시간 이상 폐쇄됐고 8명이 숨졌습니다. 미주리에서 콜로라도까지 424마일 구간은 2024년에 캔자스의 위험한 고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로에서는 연간 15.5명이 사망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먼지 폭풍이 있다면 다음 26번 경로는 조급함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인디애나의 41번 도로는 미국의 교차로로 알려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에번스빌에서 일리노이 주 경계까지 280마일 구간은 교차로와 회전 차선, 매우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2025년 10월 북쪽으로 달리던 SUV가 동쪽으로 가던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창문을 통해 도랑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중상으로 헬기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41번 도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5번 도로를 따라가면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41번 국도 한 구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끝이 없어 죽음을 부릅니다. 미시간에서 플로리다까지 2,000마일 넘게 이어진 이 고속도로는 다양한 운전 환경을 지나갑니다. 2023년 한 교차로에서 과속 오토바이가 SUV와 충돌해 큰 화재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SUV에 타고 있던 4여성 모두 빙고 밤 후 사망했습니다. 규모만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면 다음 고속도로에서는 방치가 더 빨리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4번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어지는 I-80 고속도로입니다. 산불은 뉴저지 교통 리포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여름 모리스 카운티 41.6마일 지점 근처에서 픽업 트럭과 SUV가 충돌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불이 붙었고 화재는 번져 나갔습니다.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긴급 구조대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려 2,900마일에 달하는 길이로 I-80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주간 고속도로입니다.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산이나 안개가 없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도로가 발밑에서 무너질 수도 있죠. 23위는 엘라베마 I-65입니다. 갑작스런 폭우에도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운전자들은 이를 크게 뉘우쳤습니다. 2021년 그린빌 근처 I-65 138마일 지점에서 수막 현상으로 차량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차량 17대가 연쇄 추돌했고 7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10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9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막 현상으로 도로에 물이 고이면 차량 제어력을 잃습니다. 이 지역에선 자주 발생합니다. 887마일에 달하는 이 고속도로는 여러 주를 관통하지만 엘라베마주의 366마일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약 3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제퍼슨 카운티만 해도 미국에서 20번째로 위험한 고속도로로 불렸습니다. 비처럼 순식간에 위험해지는 것처럼 22번 도로 교차로 도 햇빛 아래 위험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국도 17호선은 1200마일이 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진짜 위험해집니다. 복잡한 교차로와 신호 위반 차량, 트럭 통행으로 일부 교차로가 악명 높습니다. 할리우드 근처 한 교차로에서 몇 년간 1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25년 11월 N18륜 트럭 이 신호를 무시해 SUV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됐고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목록에 또 다른 통계가 추가됩니다. 과속 운전자와 언덕, 곡선, 그리고 남부에서 가장 분주한 도시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21위 I-40, 이 두 번째로 이 목록에 올랐으며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선정됐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가파른 경사, 날카로운 곡선, 언덕 많은 지형, 과속 운전자 때문입니다. 2025년 초 악명 높은 I-40과 I-85 분기점에 눈이 내렸고 트랙터 트레일러가 통제력을 잃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최소 3건의 다중차량 충돌이 더 발생했고 총 53대가 관련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의 바다 위다리, 몬태나의 눈보라 지역, 애틀랜타의 공항 분류 혼잡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험난해집니다. 계속해서 20번입니다. I-15 고속도로는 몬태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빠른 이동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몬태나에서 샌디에이고까지 1400마일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사막을 경주장으로 만듭니다. 이 도로의 사망률은 주로 속도 때문입니다. BMW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4명 승객이 모두 즉사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가 사고를 부르는 현장이 될 수 있다면 도심에서도 더 빠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I-35는 약 1600마일로 미네소타에서 텍사스까지 미국 중심부를 관통합니다. 이 도로는 오스틴, 댈러스, 샌안토니오를 지나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는 화물도 운송합니다. 2021년 이 월 텍사스가 얼어붙어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겼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또 다른 사고를 불러왔고 130대의 차량 이 연쇄적으로 쌓였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구적인 뇌와 척추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얼음이 도시를 재난지역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고속도로는 안개가 예고 없이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5년 8월 텍사스 버몬트 근처에서 발생한 18번째 사건입니다. 짙은 안개로 시야가 사라졌고 차량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 고속도로에서 100대 넘는 차량 이 연쇄 추돌에 2명 사망 80명 이상 병원 이송됐으며 사고 현장은 1마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20 고속도로는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경계에서 877마일에 이르며 6년간 585명이 사망했습니다. 무거운 화물, 긴 거리, 그리고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는 날씨가 이 도로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안개가 시야를 가린다면 다음 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엄청난 교통량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번 I-75 고속도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 등 거의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 도로는 미시간수 세인트 마리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레이크스까지 약 1800마일 이어집니다. 미시간의 겨울과 플로리다의 속도를 결합한 고속도로입니다. 1990년 12월 11일 테네시 주의 한 구간에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충돌이 한 번 일어났고 또 한 번, 그리고 98번 더 일어났습니다. 결국 12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I-75는 눈보라부터 플로리다의 광기까지 모두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16번 I-95는 항상 바쁩니다. 동부 해안 1900마일을 잇는 이 도로는 통근자, 화물, 관광객을 이동시킵니다. 2019년 이 도로에서 284명이 사망했습니다. 2025년 12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근처에서 거의 동시에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남쪽 도로가 2시간 반 동안 통제돼 운전자들이 2시간 넘게 갇혔습니다. 이제 도로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며 각 도로는 정확한 숫자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15번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도로를 미국 국도 285번이 아닌 죽음의 고속도로라 부릅니다. 총 846마일로 유전과 사막을 지나갑니다. 2017년 텍사스 구간에서 9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9월 로스웰 근처에서 이 도로 전체가 폐쇄되어야 했습니다. 사고 때문이 아니라 시야가 너무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는 불길하지만 다음 도로는 캘리포니아도 혼잡으로 인해 똑같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번입니다. 2007년 11월 짙은 안개가 99번 도로를 뒤덮었고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차들이 연이어 서로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08대 차량이 출근 직전 한 곳에 몰렸습니다. 99번 도로는 캘리포니아를 425마일로 연결합니다. 병목 현상이 흔하고 도로 확장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8
2022 년 연평균 89명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99번 도로가 당신을 느리게 만들지 않는다면 다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는 때로는 혼잡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번입니다. 210번은 짧은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55마일 도로는 느린 차량, 트럭, 상승하는 기온이 특징입니다. 2024년 9월 토요타 코롤라가 갑자기 제어를 잃고 주차된 대형 트럭에 충돌한 뒤 또 다른 차량과도 부딪혔습니다. 잠시 후 다치 레미잔에 돌진했습니다. 코롤라의 운전자와 2명의 승객은 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이 끝없게 느껴진다면 휴스턴의 이 도로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2024년 5월 8일 마스다가 I-610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불도저를 실은 대형 트럭을 스쳐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불도저가 트럭에서 떨어져 나와 차선을 가로질러 마치 볼링공처럼 맞은편 차선으로 굴러갔습니다. 콘크리트 방벽이 그것을 멈췄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단 한 명만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30만 대의 차량, 이 지나는 도로에서 다음 도로는 속도만으로도 조사관들조차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1번입니다. 사고에 대응하는 사람들조차 멤피스 I-240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멤피스 외곽을 돌며 과속이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경찰 2명이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던 중 다른 차량이 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두 경찰관 모두 차에 치였지만 가까스로 생존했습니다. 상위 10위에 들면 이 목록은 단순히 나쁜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로에 관한 것으로 바뀝니다. 10위부터 시작합니다. 잭슨빌, 플로리다주는 I-295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플로리다 교통국이 주연을 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도로 순찰차가 픽업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픽업 트럭은 앞으로 밀려 콘크리트 방호벽에 곧장 부딪혔습니다. 차량은 뒤집혀 아래에 있는 세인트 존스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고속 추격전이 아니었고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치명적으로 변한 일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혼란이 익숙하다면 다음 도로에서 텍사스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9번입니다. 2025년 1월 10일 샌안토니오의 I-410 북동 루프에서 교통이 느려졌습니다. 지프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다가 강철 적재함이 달린 다치 2500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추가로 2대의 차량이 더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차선이 통제되고 교통이 완전히 멈췄으며 심지어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원형 교차로가 위험하다면 다음 도로에선 작은 추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I-495는 11마일로 짧으며 펜실베이니아 주 경기에서 I-95와 연결돼 뉴포트까지 갑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약 9.5명이 사망합니다. 2024년 10월에는 테슬라 운전자가 추월 중 트럭과 접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SUV 한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전복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현장은 재난 영화 같았습니다. 짧은 도로가 더 위험하다면 다음 7번 도로는 짧아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I-710은 23마일로 짧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험난한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교통체증은 항상 심하고 트럭들은 항구와 내륙 허브 사이를 오갑니다. 날씨도 빠르게 변합니다. 2002년 11월 3일 한개가 이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쇄 추돌이 시작됐습니다. 사고 후 216대 차량이 파손돼 캘리포니아 최대 사고가 됐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체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애틀랜타의 이 도로는 매일 얼마나 많은 차가 전쟁터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6위입니다. 애틀랜타는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I-285가 이를 보장하며 64마일 구간에 매일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합니다. 2015년 9월 25일 2대의 트랙터 트레일러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고가도로에서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2대 모두 뒤집힌 채로 착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만 남았는데 각각이 이전 5번째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 I-95 구간은 경험에 상관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고속도로에서 51건의 치명적 사고가 발생했고 2025년사 월 14일 브로워드 카운티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사고 수습 중 모든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주간 고속도로가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위협이 항상 다른 운전자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4번입니다. I-20 고속도로는 텍사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연결됩니다. 2025년 6월 1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올드 보클루즈 로드 다리가 화재로 I-10 위에서 붕괴됐습니다. 사고 트럭 중 하나는 8,500갤런 휘발유를 실었고 고가도로 아래 불길과 잔해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I-10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플로리다 고개운전, 텍사스 대형 루프, 애틀랜타 사각지대 커브를 지나 이제 상위 3위에 진입하며 사망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네는 서부 해안의 중추로 워싱턴에서 샌디에이고까지 거의 1,400마일에 달합니다. 1991년 11월 29일 사막폭풍이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의 코알링가 근처를 휩쓸었습니다. 가시거리가 전혀 채 없었고 여러 대의 대형 트럭을 포함한 차량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먼지가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2호 고속도로의 안개, 비, 대도시 교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다음 고속도로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가 위험 수위를 최대로 올리기로 결정할 때 이 위인 I-45 고속도로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댈러스에서 갤버스턴까지 285마일 고속도로는 연간 약 260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2025년 5월 11일 마일 표지 157번 인근에서 픽업 트럭 2대가 충돌했습니다. 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방호벽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으나 진화화됐습니다. I-45 고속도로에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플로리다의 I-4입니다. I-4는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로입니다. 2021년 이 132마일 구간에서 190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평균 40-50명이 사망합니다. 안개, 산불 연기, 관광객 혼란, 공격적인 현지인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2008년일 월시아가 완전히 사라졌고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결국 70대의 차량 15마일에 걸쳐 흩어졌습니다. 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더 다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연기 속에서 차 충돌 소리를 먼저 듣고 나중에 차량을 봤다고 했습니다. I-4가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보기 전에 이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최악의 도로로 꼽힙니다. 이 도로에서는 꼭 안전 운전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